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프입니다. 자, 벌써 15일이나 흘렀네요. 7월도 반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조금은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는 아침입니다. 빨간불보다는 초록불이 더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 알트코인들 군데군데 아직도 조정받고 있는 디지털 자산들 많은 상황입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을 해서 3,889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거래대금 자체는 좀 밑에 있네요.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더리움이 거래대금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고 또 반등도 폭도 더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236만 달러에 머물고 있고요. 비트코인 7거래일간 4% 하락, 이더리움 7거래일간 13% 하락. 이 차트가 나타내 주듯이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 밖에 디지털 자산들도 주간으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반등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것들 많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볼게요. 연준 파월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EC가 위스덤트리가 신청한 ETF에 대한 승인을 또 연기했습니다. 비트코인 주간 거래량이 4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 1월 9일 257만 달러에서 148만 달러로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비트코인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디지털 유로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체앤가바나가 NFT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립토 월렛 회사인 팬텀의 멀티체인 출시를 위한 펀딩에 안데르센 호로이츠 등이 9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이 이번엔 안후이성에서 채굴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자가 호주에서 크립토 직불카드 발급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주 당국의 승인을 거치면 소비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비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네, 뉴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CNBC의 기사입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언을 또 내놨는데요. 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시장 자금이나 은행 예금처럼 더 엄격하게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가장 규모가 큰 테더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 테더 같은 경우는 달러로 각각 연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빚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파월은 이런 자산들이 대부분은 유동적인데 금융위기 때 보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이 아예 사라져버린다. 그 경우에 그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원할 거다. 간단하다. 이런 경제활동은 은행 예금이나 아니면 MMF, 그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것과 유사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규제가 돼야 된다라고 밝힌 거죠. 지금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결제세계 일부가 되려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브라질에서는 ETF가 또 승인이 됐는데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어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아까 헤드라인 뉴스에서 SEC는 미국의 SEC는요. 위스덤트리 ETF에 대한 승인을 또 연기했죠. 자, 그런 와중에 이번엔 브라질이 치고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투자회사 QR캐피탈이 시장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브라질 증권거래소에 이더리움 ETF를 상장할 예정이다. 자, 라는 기사인데요. 티커가 QETH11이라네요. 자, 이런 티커를 통해서 이더리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중남미 최초의 ETF다. 이더리움 ETF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뭐 지갑이나 개인기 걱정 없이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지난달에는요. 이게 6월이죠. 6월에는 비트코인 ETF가 또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런칭이 됐었죠. 그리고 이때 이 QBTC11을 런칭을 한 게
누뱅크라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이야기했던 워렌 버핏 선생님이 투자한 그런 은행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워렌 버핏이 투자한 은행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했고, 자, 그리고 또 규제권에서 나온 이야기, 글로벌 결제 대기업이죠. 비자가 최근에 뭐 굉장히 크립토에 대한 활발한 진입을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요 비트코인 직불카드 신규 발급을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크립토 스펜드라는 디지털 자산 지출 앱인데, 여기에서 비자랑 협력을 해서 호주인들이 현지 상점에서 그냥 이렇게 실물 직불카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비트코인 기반으로 발급할 수 있는 걸 승인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9월에 출시가 되면 출시가 될 거고, 이번 주 후반에 승인을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카더라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거의 출시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조금 멀긴 한 게, 비자는 오케이를 했는데 아직은 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비자가 이 크립토 스펜드랑만 한 게 아니라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직불카드 발급을 승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비자 네트워크에 들어갔던 크립토닷컴도 호주에서 비자 직불카드 직거래를 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만, 어쨌든 비자는 이 기사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코멘트를 달라고 했을 때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정까지 확인을 했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조금 화창한데요. 자, 여름에 날씨 많이 덥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